나는 22살에 결혼해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제 세상의 전부였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야채를 다듬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아파트 청소를 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내 아들만 잘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대학 졸업식 날 아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1년 후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사셔도 돼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형편상 신혼집을 따로 마련해 줄 수는 없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편하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도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며느리가 건네는 과일을 받으며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제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며느리가 묻는 말에 미안함이 앞섰습니다.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 있어요. 며느리는 차갑게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프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플 때일수록 더 조용히, 더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퇴근길에 건네주는 용돈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구겨진 지폐 몇 장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늘 얻어먹기만 하는 것도 미안하고 한 번쯤은 제가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친구들이랑 밥 먹을 일이 있어서 용돈 좀 줄 수 있을까? 아 엄마, 집사람이 가계부를 쓰거든요. 이야기해 볼게요.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3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3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부탁했습니다.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2만 원이었습니다. 사흘 후에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또 2만 원. 총 7만 원을 받기까지 3번이나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초라함과 미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아둔 돈으로도 친구들과 식사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괜한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이 들어 받은 돈을 다시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조용히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 돈을 넣으려는데 펼쳐진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 가계부를 자세히 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제 눈을 붙던 글씨가 있었습니다. 9월 12일 마이너스 성가신것 3만원, 9월 13일 마이너스 성가신것 2만원, 9월 15일 마이너스 또 성가신것 2만원. 그 성가신 것이 바로 제가 받은 용돈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이런 존재였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성가신 것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올까 봐 서둘러 방을 나왔지만 그 글씨들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밥 한 끼 먹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부터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드실래요? 며느리가 과일을 건네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성가신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제가 끼어들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점 제 자신이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도 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고 아픈 몸으로 병원비만 쓰고 나는 정말 짐이 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85세 부부가 요양원비 부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들도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게 싫었나 보다. 제 마음속에도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늙고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성가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들이 퇴근해도 먼저 말을 걸기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말을 걸면 귀찮아하겠구나. 내가 있어서 불편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저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해줬지만 그 가계부의 글씨를 본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대신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말하는 대신 제가 받던 기초연금으로 병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부족하면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용돈도 더 이상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주면 고맙게 받고 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저만의 시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강의도 들었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퍼즐도 맞춰보고 일기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나를 지켜야 해.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저를 어떻게 볼까요? 성가신 것이 아니라 할머니로 봐주지 않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도 임신 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이 심해 고생할 때 제가 죽을 끓여드리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죽이 제일 맛있어요. 오랜만에 들은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기 옷을 뜨개질로 만들어보고 육아 관련 책도 읽었습니다. 내가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빨리 나와서 할머니를 만나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로 알아줄 것입니다. 저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가끔은 며느리와 육아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태어나면 도와주세요. 물론이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아니야, 괜찮아.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앞으로 올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아주세요.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이제 저는 손주를 만날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아이가 제게 할머니라고 불러줄 그날을 꿈꾸며 그 꿈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소중한 희망입니다.